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모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많이 우리가 얘기하죠. 들어보셨죠? 네, 그 이제 막 열심히 일하던 아하. 사람이 이제 번아웃 다 번아웃 된 타버린다. 거야. 아, 그냥 맞아요. 아예 다 이제 네. 완전 에너지가 빠지고 소진된 그런 증후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카메라 같은 거 네. 이게 방전이 되면 충전하면 되고 휴대폰도 우리가 수시로 배터리 충전을 하는데 네. 이런 거는 참 우리 인간에 비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요. 네, 맞습니다. 충전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버튼만 누르면 되고 그래서 요즘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들고 다니니까 네. 휴대폰 보조 배터리 하면은 보조 배터리 하나만 해도 한 두세 번 완충할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배터리 없어질까 봐 마음이 불안하니까 충전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사람들은 네. 우리의 마음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딱히.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요. 맞아요. 몸이 지치면 쉬면서 충전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이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마음이 지쳤을 때 나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지? 시원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 충전하는 게 뭐 명상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충전이 될까요?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잘했어. 오늘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훌륭해.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 이제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맛있는 음식이죠. 그렇지. 맛있는 음식을 하면 좀 스스로를 좀 칭찬하고 보듬어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몸도 충전하고 마음도 충전하고 네. 그리고 우리 지식을 충전하는 음식은 바로 꼬리곰탕! 꼬리곰탕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지식이 막 그냥 싹싹싹 쌓이네. 든든합니다. 예, 이거는 포화 상태라는 게 없습니다. 지식은 받아들일수록 습득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오늘도 퀴즈와 그리고 또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출발해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오호. 뭐야? 총균쇠? 와, 저거 엄청 베스트셀러, 진짜 스테디셀러. 총균쇠라는 책이 있어? 네. 오늘 강의는 총균쇠라고 하는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지은 책을 통한 강의입니다. 무기, 병균, 금속이 어떻게 문명의 불평등을 낳았는가? 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여러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한 인류를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책이고요. 그 책에 관련된 문제들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총균쇠도 있고 따로. 총균쇠도 있어요. 조금 강렬하네요. 농사나 문명의 발전을 일단 좀 두고 네. 총 저 한번 가봐도 돼요? 그래, 총으로 가자. 총 먼저 오케이. 빵이야, 빵이야. 우리가 총명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족을 이루었던 집단이 국가로 확대되고 국가는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정복 전쟁에 나섰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무기의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기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무기, 네. 이것은 1448년 세종 30년에 고려 말기 최무선이 만든 주화를 개량해서 제작한 것으로 화약을 장치하거나 불을 달아 쏘던 무기를 말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사군 육진에서 여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정답, 신기전. 정답입니다. 와, 신기전. 저는 그냥 화포가 그냥 통틀어서 하는 얘기죠, 그냥. 영화로도 나왔어. 신기전. 영화로도 나왔어. 한은정 씨가 주연이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갔어요. 우와! 근데 이게 정말 짬에서 나온 바이브 아닙니까? 아, 좋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적이 숨어 있을 만한 곳에 신기전을 쏘면 겁에 질려 스스로 항복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500에서 700m를 10여 초 만에 날아가서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나 대형 폭탄을 터뜨렸던 대신기전이나 산화신기전의 파괴력도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던 첨단 무기였다라고 합니다. 500m, 700m를 뭐 10초에 날아가는 건 진짜 그 당시에는 정말 최신식 무기죠. 예. 근데 이게 지금도 개념 상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대단했던 것 정말 같아. 전기도 없고. 첫 번째 문제 굉장히 기분 좋고 완벽하게. 균도 가볼까? 균도 가보겠습니다. 총균쇠 하나씩 풀고 총균쇠로 갈까? 아니, 네. 일단 뭐 흐름을 보자. 균으로 한번 가볼게요. 균 가겠습니다. 균. 정답 스페인 독감? 맞아요? 아니요. 흑사병은 몽골에서 처음 발병해 중국으로 확산되었고 무역선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양이가 흑사병의 숙주라는 말이 돌면서 사람들이 고양이를 무차별적으로 죽여서 천적인 고양이가 사라진 도시에 쥐가 우글거리기 시작했고 수백만 명의 유럽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고양이와 쥐처럼 천적에 관련된 문제들. 천적. 균과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전혀 상관이 없었네요. 1958년 중국에서 일어난 제사해 운동은 위생을 위해 인간에게 유해한 동물인 참새, 모기, 쥐, 파리 네 가지를 박멸을 유도한 정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참새 10억 마리가 소탕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동안은 성공한 듯 보였지만 참새가 사라지자 결국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고양이가 사라져서 쥐가 는 것처럼 네. 참새가 사라지니까 뭐가 늘었던 거 아니야? 참새를 잡아먹는 애들이 늘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무꾼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참새를 잡아먹는 참새가 가장 아 그렇네. 그러겠구나. 참새가 뭘 잡아먹지? 지렁이가 늘었습니다. 지렁이. 참새 짹짹짹. 정답. 메뚜기 떼가 창궐했어요. 정답. 메뚜기 떼가 창궐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농사가 그해 농사가 아주 흉작이었습니다. 정답이야? 정답입니다. 우와. 완벽하게 탁탁 우와. 손흥민의 골 결정력. 야, 너 뭐야? 너 뭐 메뚜기야? 뭐야? 와, 메뚜기. 어떻게 맞췄어 이거? 어느 날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날 이후로 전국적으로 참새 박멸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참새라는 천적이 사라지자 메뚜기떼가 창궐하였고 이 메뚜기떼는 논밭을 휩쓸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중국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3년 동안 대기근을 겪었으며 4천만 명 이상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네. 먹이사슬을 함부로 하면.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면 재앙이 찾아오네요. 형 괜찮다면 쇠도. 나도 쇠 가보자. 오늘 완전 총균쇠 특집으로 해서 오케이. 총균쇠, 총균쇠 그다음에 대결 징역 훈이 이렇게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우리 찬스 안 쏘겠습니다. 최지만 선수의 무찬스 클리어. 총균쇠 중 쇠는 주기율표의 8족 금속 원소 중 하나인 철을 가리킵니다. 철의 또 다른 의미로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연현상에 따라 1년을 구분하는 계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절이 들어간 속담 문제 드리겠습니다. 속담 문제군요. 동음 이어로 동음이 이의어인 거죠, 철. 그냥. 계절. 미나리는 사철, 장다리는 한철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나리와 장다리는 숙적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을 빗대어 표현한 말인데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앙숙이었던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성과 한음. 아, 그들은 친구인가? 성과 관련이 있죠. 민씨 일가죠. 근데 어떻게 알아? 그냥 촉이 확확 왔습니다. 민씨 일가? 네. 왕 누구예요? 누구일 때예요? 왕을 말씀드리면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흥선대원군? 아, 장희빈. 장은 장희빈입니다. 그렇지. 네. 미나리만 맞추면 돼요. 인현왕후 정답. 아! 인현왕후 정답. 인현왕. 인현왕후 알지? 왕후. 아, 인현왕후. 이응희읒 이응희읒. 인현왕후. 이런 아.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왕가비에 나오죠. 내인현이 인현왕후 맞아요? 인현왕후를 미나리에 빗대서 사철, 장희빈은 한철이다. 장다리에 빗대서. 조선 19대 숙종의 계비였던 인현왕후는 폐서인이 된 후 저작거리에는 장다리는 한철이고 미나리는 사철일세라는 노랫말이 들렸었는데요. 노래에서 인현왕후를 미나리에 비유한 까닭은 그녀의 성이 민씨였었고요. 미나리와 언어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다. 쇠까지 했죠. 자, 오늘 드디어 오늘의 주제 총균세로 가겠습니다. 총균세. 노찬스 클리어가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노찬스. 네. 강의 관련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정답 퓰리처. 맞아. 나도 SNS에 얼마 전에 올렸어. 정답입니다. 너무 쉬운데? 와, 퓰리처상? 보도로 나오니까 이거 바로 기자들이 들어가네요.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얼마 전에 SNS에 누가 김태진 뭐 살 빼고 아이돌 외모에서 내가 이 기자님 맞아. 올렸잖아. 이야,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Thank you very much. 신기전이랑 퓰리처상은 그냥 아유 그냥 진짜 이거 그냥 훅 골키퍼가 들어가죠. 바로 차서 골 넣어버렸다.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노찬스 클리어. 제 커리어 통산 세 번째 노찬스 클리어 오늘 완성했습니다.
저명한 언론인 제이 퓰리처의 유산 50만 달러를 기금으로 하여 1917년에 창설이 되었고요. 언론 분야는 뉴스, 보도 사진 등 14개 부문, 문학, 드라마, 음악 부분은 7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라고 합니다. 언론 분야에서는 미국 신문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문학과 드라마, 음악 분야는 반드시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내 상이네요. 그냥 로컬 시상식이네, 어떻게 보면. 오케이. 이제 진이와 훈이 가? 진현이 가겠습니다. 네, 대결 진이와 훈이. 아, 노 찬스 클리어. 노 찬스 클리어. 이제는 몇 번째 노 찬스 클리어인가요? 기억도 안 난다.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균쇠에서는 문명 발전의 차이를 만든 요소를 무기의 발전으로 정의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하나, 둘, 셋. X야. 나 읽어봤어. 아이고. 정답 X입니다. 그렇죠. 균으로 얘기합니다. 아닙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오늘 가면 가면 됩니다. 되죠?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총균쇠라는 책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야. 정답 O입니다. 또 바뀌었어요? 아, 유라시아 대륙이요? 저는 잘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어? 무라시아. 죄송합니다. 자, 아니 저도 지금 순간 착각했는데 지역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인 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 일단 강이 또 수포가 되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발생한 세균에 의해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많았다. 아 이거 맞아 100%. 하나, 둘, 셋. 나 믿어. 아니야? 아니 너 X 해봐. 정답 O입니다. 아 그래. 저는 전쟁에서 발생한 세균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잉여 생산물 축적 등 문명의 발전 노하우는 남북 방향으로 쉽게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동서인 것 같아요. 동서. 정답 X입니다. 와우. 아 맞았구나. 내가 맞았구나. 아, 동서죠 동서.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는 대멸종 시기에 진입했다면서 50년 내에 지구는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환경 변화를 꼽았다라고 합니다. 하나, 세게 얘기했네요. 하나, 둘, 셋. 아니야. X라고 했어. 정답 O입니다. 조금 세게 갔네요. 그 양반이. 아 치킨 어딨어? 자 제발 치킨이나 피자. 과연? 뭐 길다 뭐가 길다. 비 맞지 말아요. 1단도 2단도 아닌 3단 우산. 비 맞지 말아요. 아, 감기? 아, 들어요. 1단도 아니고 2단도 아닌 3단 우산. 아 난 우산을 오, 미키마우스다. 근데 고장 난 거 같은데. 손으로 피는 거냐? 와, 귀여워. 늑대 유혹 가자. 네. 강의 때 만나요. 지난 2월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의 파스토르 코치는 쿠보 타케우사 선수를 호출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두 손으로 눈가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많이들 알다시피 눈을 찢는 동작은 서양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입니다. 일부 백인들은 단지 피부색만으로 다른 인종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들의 생각처럼 백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 우월한 인종일까요?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발달 속도에 대륙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쓴 책이 바로 총균쇠죠. 중국,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남부와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일찍이 동물의 가축화, 식물의 작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 지역에서만 가축화, 작물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제러드 교수는 특정 지역의 문명이 앞선 것이 인종적 우수함이나 DNA의 차별화 때문이 아닌 환경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운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나라는 부와 그에 따른 풍요로운 문화가 넘쳐 흐르고 또 어떤 나라는 굶주림과 가난이 지속되고 있죠. 지구촌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가 단일 문화권처럼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종차별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외국인을 대할 때 한 번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우리 역시 인종차별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균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느껴질 수 있는 차이들은 결코 인종의 우수함이 아닌 지리적 환경 때문이란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은 저희 꼬리공탕을 처음 찾아주신 분인데 사실은 저랑도 좀 친분이 있으시고 오. 목소리 출연을 하신 적 있어요. 우리가 가끔 퀴즈 풀다가 네. 뭐 지인들한테 전화하는 찬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한번 이분에게 전화를 드렸었죠. 이시안 대표님, 이시안 대표님. 맞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했던 제 주위 몇 안 되는 지식인 이야. 이시안 대표님이자 또 우리 이시안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희에게 오늘 아주 재밌는 또 강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주제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은 총균세에 대한 총균세.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그 총균세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 되게 두껍고 멋있어 보이니까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있어 보인다. 네. 그런 개념으로 사실 이따만한 책을 또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 네. 인종차별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제목과 인종차별은 좀 연관이 안 지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 이게 인종차별 관계가 있는지를 네. 얘기를 좀 할까 하는 거죠. 좋습니다. 총균세. 네. 사실은 상훈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까 퀴즈를 풀면서 사실은 처음 들어본 책이고 근데 또 퀴즈 풀면서 어느 정도의 총균세가 뭘 뜻하는지 정도만 지금 파악이 된 상태이긴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이 속이 몇 년도죠? 2020. 뭐 함정 아닙니다. 아, 그냥 몇 년, 그냥 네, 2020년이요. 2020년. 아,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 있어요. 왜 2020년이지? 왜 내가 사는 게 예수님 탄생 기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크라이스트 앞뒤로 이제 우리가 서기를 따지는 거예요. 네, 저는 네. 단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의 역사가 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럴까? 음흠. 근데 사실 두 분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람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 네. 다이아몬드 교수가 원주민 친구가 있었어요. 원주민 친구가 물어본 거죠. 서양 애들은 잘 살고 우리 이렇게 못 사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왜 그렇지? 음흠. 옛날부터 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잘 살았는데 뭐 아프리카 이런 쪽은 못 살았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총균세. 왜 못 사는지. 네,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이 총균세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식물의 작물화, 오. 식물의 작물화, 동물의 가축화. 아오.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식물 중에 네. 한 10%도 안 되겠죠? 10%안 되고 10% 남짓. 10%가 안 되는 게요. 전체 식물이 20만 종 된대요. 아. 거기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몇천 개. 아하, 그럼 1%도 안 되네.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몇천 개인데 더 중요한 건 뭐 작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2개밖에 안 돼요. 진짜. 작물이 된 건 1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몇 개 없잖아요. 네. 네. 그게 자랄 수 있는 기후대가 식물의 작물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가 날 수 있는 기후대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네. 동물의 가축화. 네. 그러니까 뭔가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가도 끌어주고 당나귀가 이제 날라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35, 45kg 이상 되는 대형 가축이 14종밖에 안 돼요. 지구상에. 그런 동물들이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런 기후대에서 잉여농산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잉여 농산물. 그러니까 부자가 생기는 거죠. 최고작댁. 재산이 되는구나. 부자가 생겨요. 그 부자가 생기면 뭐를 할 것 같아요? 노예를 부리나요? 그렇죠. 그 노예는 근데 우리 마을에 더 없잖아요. 네. 네. 그 노예를 잡으러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죠.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 네. 아. 그런 과정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총균세에서 쇠라는 게 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농기구. 그 쇠를요. 뭐 우리가 총 같은 거 바로 갈 수는 없지만 네. 쇠를 조금만 갈고 닦으면 네.
그대로 무기가 되잖아요. 네. 그 청동기나 돌 들고 덤비는 애들한테 뭐 쇠로 확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복 전쟁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쇠, 총이에요. 그 무기, 총. 아, 네. 자, 여기서 이제 균이 되게 재밌는데 지금 유럽이나 아시아 쪽이 이런 기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도 잘 자라고 다 하고 정복 전쟁도 했는데 더 이상 땅이 없는 거예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유럽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중간에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터키가 있었어요. 네. 터키가 옛날엔 엄청 강한 오스만 나라였어요. 제국. 네. 진짜 그 후반부에 똑똑한 컨셉이라는 얘기를 하시네. 진짜 똑똑해요. 투르크. 인도는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리고 도착을 했다. 자기는 인도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니까 이 사람들은 인디언이야. 네네네. 그게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였거든요. 1492년에. 이 사람들이 똑똑한 컨셉이라더니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피사로가 168명을 끌고 가거든요. 네. 근데 잉카 제국이 8만 명이 군사가 있었던 거예요. 와. 부딪히면 말도 안 돼. 아무리 총이 있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창을 확 던지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68명이 8만 명을 이겨요. 어떻게요? 균으로. 전염병을? 그렇죠.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네, 협상도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균이 오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코로나도 사실은 뭐 박쥐한테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동물이 가축화되면서 소한테 옮는 병, 네. 돼지한테 옮는 병 이런 게 있어요. 면역이 생겼나?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몇천 년을 그렇게 해오면서 면역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오호. 근데 그 균을 가지고 여기 가니까 여기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168명이 8만 명 잉카 제국을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합니다. 대박. 그 과정에서 이제 균이 그 휩쓸고 지나간 거니까 네. 폭풍우책으로 그 제국들이 멸망당하고 문화가 이제 그 짓밟힌 거죠. 이야. 네. 와. 그러니까 총균쇠가 네. 어떻게 나왔는지가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쫙 그려지네요. 네네. 그리고 그 균이 우리가 모르는 균이 아니에요. 아시는 균이에요. 비디오 딱 처음 보면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마마? 마마, 아, 청년두입니다. 청년두. 천연두. 천연두를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게. 이 총균쇠가 바로 이제 그런 위험성을 딱 보여주는데 호호. 결국 그러면 자, 이 대답. 아니, 왜 서양 애들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는가? 네. 대답이요. 네. 서양 애들이 우수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운이 좋아서요. 음. 그런 기후 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면역력도 강하고 균에서부터 네.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식물이 작물화되고 네. 동물이 가축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면역력도 생기고 그런 거 가지고 다른 데 갔더니 무적이 돼버리는 거니까. 뽀록이네, 완전. 뽀록. 백인들. 네, 사실 인종차별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독일, 나치 이런 애들 하면 유대인들이 열등해서 저 열등한 애들과 섞이면 안 돼 이런 논리로 이제 인종차별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 니 인종차별하는데 왜 해? 라고 했을 때 백인의 우수함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운이 좋은 애들인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우수한 애들이 아니고 아니 딱 그 기후에 살아가지고 맞아.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또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식물을 작물화하고 동물을 가축화하는 노하우. 야, 얘는 이렇게 키웠더니 다 죽더라. 이렇게 키워보자. 이런 게 노하우거든요. 그것도 같은 기후대에서나 퍼질 수 있는 거지 다른 기후대는 퍼질 수가 없어요. 아하, 그치.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보면은 위도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비슷한 기후대가 다 옛날엔 잘 살았던 거예요. 아, 중국, 유럽, 아까 얘기했던 오스만 트루크 등등.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인종차별의 근거가 어딨어?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축구에서 막 인종차별이 있잖아. 네. 얼마 전에 뭐 네이마르도 그렇고 손흥민도 가끔 당하잖아. 그럴 때 그냥 손흥민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에라이. 근데 사실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야 그래서 백인 뭐 미국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안 할까요? 우리도 인종차별을. 있는 것 있어요. 우리는 안 하나요? 왜냐하면 내가 지하철에 딱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금발머리 미국인이 뚜벅뚜벅 걸어오면 겁나잖아요. 맞아요. 영어로 말 시킬까 봐. 아, 나한테 길 물어보면 어떡하지? 설레기도 하고. 약간. 근데 저쪽에서 동남아인이 뚜벅뚜벅 나를 보면서 걸어와요. 네. 같은 느낌이 아닐 거. 맞아요. 같은 느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너무 티나게 해서 그런 거지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건 동남아가 지금 저렇게 사는 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뿐이지 또 언젠가 바뀌면은 맞아요. 이건 완전 다른 입장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맞아요. 접근이네요. 이게 맞는 접근이기도 하고 몰랐어요. 이 책에서 마무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마무리 자체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리해서 이런 거지 네네. 이렇게 뭐 딱 되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책은 서양은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못 사는 거에 대한 답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답도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 결정론, 환경 결정론이다. 네.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 그 파리 공항에서 네. 리옹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 대학교 때? 네, 창밖을 보는데 네. 너무 비옥한 거예요. 전 모르지만 산도 없고 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지나가면 다 전부 다 축사인데 네. 거기는 요쪽부터 저쪽까지 안 보이는 들판에 소들이랑 말들이 엄청 뛰어놀고 집도 영화처럼 곳곳에 이렇게 있고 저는 그거 보면서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억지로 해서 유기농 소, 뭐 방목형 이렇게 네. 해서 비싸게 파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부럽다. 프랑스가 농산물이 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음. 잘 되는 나라. 그래서 그렇게 유럽 사람들 빵을 많이 먹나 봐. 맞아요. 그러고 근데 그게 다 질질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걔네들 데려와서 한국 한반도에서 해보라고 하면 이거 반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이 그들의 두뇌의 우수성은 절대 나는 인정을 못하겠고 맞아요. 아무튼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네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령 내가 혼자서 미국에 갔잖아요. 그럼 나 혼자 움츠려들어요. 아. 서양 애들이 막 이렇게 탁 보고 맞아. 그리고 영어로 막 말을 걸면 공항에서 맞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와가지고 네. 미국 사람이 영어로 말을 걸면 음. 내가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가지고 내가 영어를 못하면 걔네가 아 왜 영어로 안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움츠려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논리에. 아하. 근데 이걸 알면 아니 움츠러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움츠러들지 않는 어떤 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 좋다, 이거 좋다. 앞으로 이제 공항 같은데 가서 네. 입국 심사 받을 때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영어로 물어본다 한들 내가 못 알아듣고 못 가르쳐 주더라도 미안할 거 없이. 미안할 거 없어요. 어차피 평등한 거고. 그냥 땅이 오히려 그냥 좋은 땅이었냐 나쁜 땅이었냐 차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 책을 읽어보고 싶진 않네요. 한 번은 요약을 해주시니까. 겁을 너무 주셨어. 저희도 이렇게 짧지만 알차게 인문학을 맞습니다. 또 접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땡 잡은 거예요. 7, 800페이지 그거 있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단 하루도 말이에요. 뭐 24시간 읽어도 못 읽어요. 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벌어드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혹시 시간 되시면 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녹화 때 네, 뵙겠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양심상 옷을 네. 입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두기들 진짜 일주일 후에 뵙겠지만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